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물의 특성 나머지 세 가지를 해볼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치?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이거는 화학 반응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다음,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발생과 생장이에요. 자, 발생은 뭐냐? 자, 여기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형성된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수정란은 세포 분열하여 세포수가 증가하고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진다. 이후 신체의 조직, 기관 등이 형성되면서 완전한 개체가 된다. 완전한 개체가 된다. 수정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생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이 과정을 발생이라고 해요. 그럼 생장은 뭐야? 그렇죠? 생장은 개체가 세포 분열하여 점차 몸집이 커지고 자라나는 과정. 근데 이 완전한 개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덩치가 커져. 그치? 여러분들 10살 때하고 20살 때하고 키가 다르잖아. 그쵸?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한다? 생장이라고 한다. 그 완전한 개체에서 이 완전한 개체를 뭐라고 본다면, 아직 어린 개체라고 본다면, 이 어린 개체가 자라서 뭐 되는 거야? 그렇지. 완전히 다 자란 성체. 그렇지. 성체가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한다? 생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걸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면, 자, 처음에 우리는 뭐였다? 세포 한 개였다. 그렇지. 뭐 동물이건 식물이건 뭐건 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세포 한 개야. 그렇지. 이 세포 한 개가 어떤 과정을 쭉 거쳐서 뭐가 돼? 하나의 완전한 개체, 베이베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수정란이 세포 한 개인데 완전한 개체, 베이베는 세포 몇 개야? 사람이 세포 몇 개로 돼 있어요? 보통 어른, 성체의 경우에는 세포가 한 100조 개 정도 됩니다. 잘 감이 안 오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의 개수가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세포 개수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개수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난 그 애기, 갓난 애기들 있죠. 그 갓난 애기들은 아무래도 세포수가 적겠지. 그래서 한 수십 조 개는 될 거예요. 그렇죠? 수십 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개체까지 되는 과정, 이거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해? 이거를 발생, 이렇게 불러. 영어로 뭐라 그럴까? development. 맞겠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단 세포 수가 많아져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치? 그럼 세포 분열만 하면은 완전한 개체가 되느냐? 아니겠죠. 세포 덩어리가 되겠지. 그럼 이 세포 덩어리가 사람이 되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일단은 세포가 다양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특징 없는 세포잖아. 이제 이걸 우리가 미분화된 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분화된 세포들 중에서 어떤 세포는 뭐 신경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근육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샘세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 수백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세포들로 변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각자 하는 일에 맞게 변화된 세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세포
분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포 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세포들이 어떻게 될까? 다 각자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뭐 내 세포가 엉덩이에 있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세포로 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적절한 분화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같은 종류의 세포들끼리 모여 있게 되는데, 그렇지? 같은 종류의 세포들끼리 모여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직을 형성하고, 이 조직들, 서로 다른 조직들이 만나서 이제 협업을 해서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심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혈액을 펌핑 이렇게 하는,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지? 이러려면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조직들이 만나야 돼. 만나서 어떤 특수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지.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기관이라고 한단 말이야. 기관을 형성하는 거지. 이렇게 세포 분열로 세포 수를 늘리고, 세포 분화로 세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직들끼리 만나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개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개체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쑥쑥 자라나지. 그래서 뭐가 돼? 다 자란 개체가 되겠죠. 그렇지? 웃고 있네요.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성체. 이렇게 해서 이 어린 개체가 성체까지 자라나는 과정은 세포 크기가 커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세포의 크기는 커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수가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쭉 해서 성체까지 자라나게 된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생장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영어로는 디벨롭먼트 아니라 그로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때는 주로 뭐가 일어난다? 그렇지. 이때는 세포 수를 늘려서 덩치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주로 세포 분열만 일어나게 되는 거지. 물론 세포 분열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기관별로 완성되는 시기가 약간씩 달라서, 그래서 어떤 기관은 뭐 일찍 완성되고 어떤 기관은 조금 늦게 완성되고, 그래서 발생과 생장에 어떤 특별한 경계선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발생을 하고 발생이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생장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발생과 생장의 차이 잘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식은 간단하지. 그렇죠? 보여? 생물이 자손을 만드는 현상이야. 이거를 우리가 생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생식을 왜 할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모든 생물은 결국 뭐 한다? 죽는다. 슬픈 운명이죠. 그렇지? 영원히 사는 생물은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생물이 다 죽어버리면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아주 독특한 형태의 발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악을 한다? 그렇죠? 나를 닮은. 그렇죠?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뭘 만들어? 새끼. 네. 자손을 남겨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생식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담은 우리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연속성이라고 불러요. 생명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거지. 생명이 연속되어지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생식 과정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있는데 자손을 만들 때 어떤 자손을 만들어야 돼?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를 만들어야 돼. 사람이 사람을 낳아야 된다는 거지. 사람이 거북이를 낳거나 뭐 돼지가 뭐 소를 낳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긴 애를 만들 수 있어? 그건 뭐야? 생명에 관한 어떤 정보가 어딘가에 들어있기 때문인 거지. 그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유전자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선 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유전자에 담아서 그대로 자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 유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생식 과정에서 어떤 일이 난다? 부모가 갖고 있는 특징, 그걸 우리가 형진이라고 하는데 이 형질이 자손으로 그대로 전해지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 현상은 결국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지. 유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요 밑에 예를 보면 거위가 거위 새끼를 낳았네요. 그렇죠? 부모 거위를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 거미의 거미래. 엄마 거위의 유전 정보가 새끼 거위에게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성 생식. 성이 없다는 거지. 암컷 수컷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짝짓기나 아니면 배우자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새끼를 낳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들한테는 체세포 분열이 곧 뭐가 된다. 곧 생식이 됩니다. 단순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하면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을 하면 그게 곧 두 마리가 되는 거죠.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도 세포 분열해서 몸집을 잘 키워나가다가 일부를 뚝 떼어내. 그럼 그게 다시 자라서 새끼가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무성생식이라고 하죠. 그치? 성이 없어. 이 경우에는 유전자를 그대로 100%다 물려주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양하지가 않겠죠.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크거든. 그런 단점이 있지만 번식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리고 돌연변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양성의 한계를 이겨낸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자손을 낳기 위한 방법. 그게 바로 뭐야? 유성생식이지. 자, 유성생식은 감수분열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거는 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 세포 분열의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가 부모의 유전자를 절반만 물려받아요. 그치?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를 뭐라 그래? 생식세포라고 하는데 이 생식세포가 무슨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 수정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 두 개가 만나서 다시 수정란이라고 하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 수정란이 발생 과정을 통해서 개체가 되면 이때는 이 개체는 뭐가 있어? 부모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걸 절반씩 물려받아서 섞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자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응과 진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응을 왜 해야 될까? 생각해봐. 환경이 변하지 않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환경이 똑같아. 그대로야.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적응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지구는 온갖 종류의 환경 변화를 겪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런 환경 변화에 생물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렇죠? 멸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경이 계속 변하면 그 변화에 뭐 해야 돼? 적합한 환경에 적합한 형태나 습성 또는 생리적 특성 이런 거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것들을 갖춰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환경이 변하면 환경이 변했네? 나도 변해야지. 이렇게 해서 생물들이 변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똑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이 나무가 모두 똑같은 형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래서 다양한 개체들이 존재한다고. 그렇지? 근데 환경 변화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 다양한 개체들 중 어떤 개체는 그 환경 변화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떤 개체들은 환경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겠죠. 맞아? 그래서 생물들이 세대를 계속 거듭하는 가운데 환경에 적합한 특징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어떻게? 제가 살아남을 확률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살아남을 확률이 커진다는 건 자식을 낳을 확률도 커진다는 거죠. 그렇겠지? 그래서 성공적인 유전 형질은 자식에게 전달이 되고 성공적이지 않은 유전 형질은 자식에게 전달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런 형태로 생물이 뭐하게 돼? 적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적응 과정이 서서히 누적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 전체 집단에 뭐가 변해? 유전적 구성이 변화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되기도 하죠.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한다?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만을 진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화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봤을 때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진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까지 변화하는 건 정말 큰 대진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집단의 유전자 구성이 변하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소진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크게 보면 다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유전적 특징이 변하지 않더라도 환경에 생물이 적응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는 지금 현재 유전자 구성이 변화하지 않지만 내가 고산지대에서 오래 살면 고산지대에 적합한 형태로 내 몸이 변화한다고. 내 몸속에 적혈구수도 많아지고 그렇죠? 산소가 희박한 환경에서 좀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몸이 조금씩 변화해 간단 말이야.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적응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지 않건 어떤 생물의 형태, 습성, 특성 이런 것들이 바뀌면 이걸 다 무조건 뭐라고 불러? 적응이라고 부르는데 그 적응 중에서 유전자의 변화까지 온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진화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응하고 진화가 구분하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명과학 원에서는 이걸 크게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 범주를 좀 나눠보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봐. 이게 적응이야. 적응이고 요게 진화라고.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뭘까?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겠어? 적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진화를 뺀 적응. 이거를 좁은 의미의 적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한다면 진화를 포함한 적응. 이거를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적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럼 진화의 예를 들어주고 이게 적응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는 맞다. 그렇죠? 적응의 예를 들어주고
이게 진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요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렇죠? 유전적 변화가 있으면 진화, 유전적 변화가 없으면 진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생물의 특성 6가지 우리가 알아봤고, 여기 적응과 진화의 예로 2가지가 나왔는데, 피그미 해마는 주변 산호와 유사한 모습으로 위장한다. 피그미 해마가 위장한 게 아니라 주변 산호와 비슷한 모습의 피그미 해마들이 살아남은 결과야. 이해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선인장. 잎을 가시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좀 더 가시 같은 잎을 많이 가진 애들이 살아남았고, 그게 계속 누적된 결과 가시만 가진 선인장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 6가지. 세포로 구성, 물질 대사, 반응과 항상성,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주로 시험 문제가 각각의 예 있죠. 생식과 유전의 예, 발생과 생장의 예, 물질 대사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 뭐 연습 문제 같은 거 좀 풀어보면 될 겁니다. 여기에는 뭐 1번 문제가 나오는 파트라 그렇게 시험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상식선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자, 요 3가지를 다시 한번 분류해 보면,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생물이 가진 구조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에서 발생과 생장까지, 요거는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치?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잖아. 그쵸?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개체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체 유지적 특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번하고 6번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거는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이거는 개체 유지를 위한 게 아니죠. 그렇지? 나는 죽더라도 내 후손들은 잘 살게 해야지, 뭐 이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그렇죠? 우리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종족 유지적 특성이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